안녕하세요. 로보트 치킨 산업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섬조 방재현입니다. 먼저 라보트 치킨은 기존 1호기와 새롭게 개업하는 2호기를 기본으로 계산해 나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1위 운영이 가능한 매장, 즉 치킨 공장의 완전 자동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합니다. 나 혼자 치킨, 라보트 치킨의 1위 운영을 위한 공정과정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기존 공정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이 공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해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카테고리별로 나뉜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적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정과정입니다. 먼저 치킨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사람이 생닭을 투하하고 이후에 물반죽 기계에서 물반죽을 투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으로 돌려서 물반죽을 진행한 다음 파우더링 기계에서 파우더를 투하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물반죽 기계처럼 머신을 통해 파우더링을 진행합니다. 파우더링이 완료된 치킨은 바스켓으로 옮겨져서 튀김기에 투하가 되고요. 튀김에서 튀겨지는 동안에 엔드툴을 활용해 튀김을 뒤적거리고 바스켓을 흔들어서 치킨이 정상적으로 잘 튀겨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치킨을 옮기고 그 이후에 완성된 치킨을 사람이 또 포장하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입니다. 기존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작업한 주방이 좌측에 있고 이제 로봇이 작업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근로자의 불필요한 동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거치대에 생닭을 투하하기 위해서 삥 돌아가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방에 갔다가 로봇이 튀김기에 치킨을 투하했을 때 또 치킨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집게를 들고 가서 분리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이 완성이 되면은 완제품 거치대에서 다시 주방으로 가져와서 양념을 버무리고 마지막으로 포스기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반죽의 기계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물반죽 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인분의 물반죽을 충전을 해야 수압이 충분했고 이렇게 수압이 충분해야지 물반죽의 정량인 60g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분하지 않은 매출로 인해서 50인분의 물반죽 충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었고 이 물반죽의 유통기한도 냉장 보관했을 때 1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소비되는 물반죽도 많았습니다. 이걸 사람이 대체해서 물반죽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테크타임의 한계였습니다. 약 15분에 한 마리 치킨이 완성되기까지 약 15분의 소요가 되었고요. 1시간에 총 조리가 되어야 되는 치킨 수가 25마리 정도로 업체 측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문량이 급증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이 튀기는 양이 로봇이 튀기는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음은 치킨의 훼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우더링 공정 시에는 엔드툴이 치킨을 찔러서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튀김 공정 도중에 뒤적거리는 공정에서 치킨을 훼손하고 튀김 옷을 벗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체 측에서는 품질의 향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입니다. 다만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준점은 새롭게 도입되는 라보트 치킨 2호기의 공정과정 자체가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위해서 2호전에 도입된 반죽기계는 제외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호점의 리뉴얼 제한 방안을 1순위로 지정했으며 새로운 부대 시설의 도입 및 유지 보수를 고려해서 보수 및 유지가 어려운 새로운 기계의 추가 설치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공정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동선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빨간 선으로 그려진 근로자의 동선을 간소화시켰습니다. 사람은 주방에서 생닭 투하하는 곳과 완제품을 거치하는 곳을 합쳐가지고 주방에 가져오기 편리하게 하였고 포장까지도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객의 동선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하고 디귿자 형태로 돌아서 출구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의 조리량 증가입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튀길 수 있는 치킨이 약 20마리였으며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덜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킨 36마리를 조리 완료 시간 약 78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한 마리가 튀김까지 가는 데는 약 50초 그리고 튀김기에서 꺼내는 완제품까지 거치하기가 약 1분입니다. 이는 저희가 최소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 변경된 공정과정 도입 시에는 결국 로봇만으로만 1시간 약 30마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물반죽 기계 대체 공정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드툴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던 물반죽 기계를 빼고
엔드툴을 활용한 물반죽에 직접 잠기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1차로 영업 준비 시에 해당 물반죽이 들어가는 곳에 일정량을 충전한 상태로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주문이 들어온과 동시에 여기 보이는 물반죽 통에서 자동으로 60g씩 1인분 양이 보급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분사기계 도입 방안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파우더 스프레이를 활용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위와 아래로 두 구멍 사이로 파우더링이 진행이 되며 물반죽이 완료된 치킨을 박스 안에 넣어서 파우더링을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약간의 미세 티칭을 통해 모션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다 파우더링이 가능하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소 주입 기기입니다. 질소 발생기를 활용해서 튀김기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거리게끔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치킨의 달라붙음을 해결하고 물결무늬를 생성해서 치킨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반적인 변경된 공정 과정입니다. 완료된 치킨이 충전된 엔드툴을 가져와서 물반죽과 파우더링을 진행하고 바스켓에 옮겨 담습니다. 그다음에 바스켓을 튀김기에 넣은 상태로 12분에서 10분 정도를 기다린 후에 그 사이에 새로운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다시 준비된 엔드툴을 가져와서 공정을 진행합니다. 다음부터는 알고리즘 설명을 도와줄 장재원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금 전까지 보였던 공정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파란색깔 칸은 이제 치킨 공급부터 완료하기까지 나타낸 것이고, 주황색과 노란색은 컴퓨터나 혹은 시스템이 수시로 계속 읽어들어야 되는 데이터 값과 이제 플로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MES를 조금 더 개조하고 확대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은 주문 영역과 자동화 제조 공정을 기준으로 나누었고요. 주문 영역과 자동화 제조 공정을 전체 공정으로 묶은 다음에 주문과 MES 쪽에서 주문 시스템과 시스템 상세 1, 그리고 메인 MES 상세 2, 그리고 제어 부분을 상세 3호, 그리고 전체 공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입니다. 공정이 시작되고 나서 주문 시스템이 주문을 받고 주문을 식별하고 업무 지시를 할 때 로봇과 사람에게 동시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과 로봇은 패러렐 형태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양념과 포장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로봇이 작동을 하고 후라이드 치킨을 제조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치킨을 회수하게 되면 로봇은 다시 장비라던가 엔드툴의 위치를 초기화 상태로 바꾸고, 사람은 회수를 하고 양념하고 포장을 해서 배달 준비까지 하게 되는 전체 공정입니다. 주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문 수단,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주문, 배달의 민족, 요교를 통해서 주문 메인으로 들어오면 주문 메인이 이제 주문 도착으로 알려주고 분석을 한 다음에 준비 사항을 도출해서 이제 메인 MES 시스템을 보내게 됩니다. 메인 MES에서는 제어 시스템에서 넘어온 신호를 전달을 하여 로봇 설비나 설비 장비 등의 가동 현황 등을 분석을 해서 대기 시간, 예상 시간을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주문 메인에 넘겨주면은 주문자에게 주문 정보, 예상 시간, 대기 시간을 넘겨주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메인 MES는 자동 주문을 받게 되면 신호를 분석을 해서 MES 제어 컨트롤까지 각 단계별로 거쳐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중간에 사람에게 명령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이제 업무 지시를 관리자, 그리고 준비품 관리자, 아래 관리자 영역에 상태를 전달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어 부분 같은 경우는 메인 MES부터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타이머가 일단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신호에 따라 업무 분배를 하게 됩니다. 신호는 엔드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질소 발생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파우더링 기계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로봇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황 색깔이 되는 부분은 MES와 컴퓨터 자체에서 신호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점입니다. 일단은 시대에 맞는 완전 자동화는 저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1인 소자업 창업이 좀 대세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좀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시장이 활발하고 이제 배달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치킨도 이제 배달의 주문이 많아지는데, 기존에는 사람이 더 많이 튀겼다면은 로봇이 78분 안에 총 36마리까지 튀길 수 있기 때문에 배달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는 완전 자동화가 치킨 가정에 도입이 됨으로써 1인 운영이 가능한 치킨집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루션을 셀화시킴으로써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오프 솔루션을 제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귿자 형태로 같은 기계를 사용한다 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거나 혹은 물반죽 혹은 파우더링만 따로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의 그 부분의 시스템을 빼와서 충분히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부수적으로 설치 비용 절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 1,470만 원 정도 있고 이제 부수적으로 알파값인데 이 알파값은 이제 뭐 설비를 한다거나 설치를 한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다 포함한 거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MES 제조 비용은 생략을 하였고 기존 로버트 치킨은 거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거기서 한 3천만 원 정도 절약한 상태에서 치킨집을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뭐 고령화 시대에 또 접어들었고 또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임대 매장도 굉장히 임대료가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로봇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떤 외식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에 큰 공감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최우수상인가요? 네. 최우수로 선정된 데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이동을 좀 간소화할 수 있었고 또 물 투입이라든가 질소 물론 제한입니다만 그런 거를 활용해서 품질 향상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점수를 많이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어떤 계속 단순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일하는 데서 약간 탈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위험성으로도 굉장히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